자, 오늘 말이죠. 오늘 이렇게 하실 게 저희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에 속해요. 이것도 두 개밖에 없죠. 요거가 이제 여러분한테 주어진 숙제 다음 주입니다. 오늘 한 분은 남편이 수술을 해서 오늘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오시고 요번에 어떻게 돌려보면 한 주씩 한 번씩 빠지는 것 같은데 다음 주 빠질 분까지 예고돼 있으니까. 자, 저희가 가르치기는 공부하시기는 좀 여유 있게 한 것 같지만 내용은 말이죠 굉장히 지금 숨가쁘게 온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보통 이제 도 수련하는 데를 찾아서 이걸 하시면 제 생각에는 한 달 과정을 1년씩이라고 치시고 매일 수련하셨어도 못 하셨을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제가 잘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대단한 게 있다는 걸 일깨워드리고 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만 가능해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누구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제가 아주 장담해요. 저희 공부의 특징이면서 저희 공부의 장점이고, 그래서 이 방식이 제가 나누어 드리는데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찾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은 첫 달 코스도 아마 어디든 다녀도 그려낼 수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5달이 5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코스가 아니면 첫 달에 여러분 통과하신 거 그냥 어디든 가셔도 평생 하셔도 첫 달도 통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통과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 같이 공부하는 사람 말고 그거를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좀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보살도 못해요. 하려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교회에 다녔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정확하게만 받기만 하면 돼요. 무당이 아주 뛰어나서 신학의 대화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만 있거나 볼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지금 이 진짜 해봤자 사실 애매한 점도 조금 남아있을 텐데 첫 달에 통과했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걸 되게 하지는 않거든요. 제 시험 써서 일주 시간 주고 그러는데 요번에 여러분들은 일주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부터 드셨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공부 방식에 제가 잘 가르쳤다를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을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길에 여러분은 발을 디디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어떤 학문을 하든 아니면 자기 분야의 사업을 하든 남을 치료해 주든 또는 자기 가족을 돌봐주든 이건 마찬가지죠. 그냥 배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을 갖고 여러분이 공부해나가고 그 힘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남한테 일깨워줄 수만 있으면 굉장히 대단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쪽에도 초점을 맞춰요. 진짜 고수가 되는 건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테크닉은 의외로 쉬워요. 그죠?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이게 거의 1시간은 수다 떨고 어쩌다 1시간 더 넘게 수다 떤 뒤에 그러고서 연습하시면 이게 설마 될까 다 되죠. 그죠? 참 거짓말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졸거나 좀 등하시면서 안 되겠나 뭐 이게. 근데 그 믿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화를 하든 말든 제대로만 가서 제대로만 질문하고 제대로 질문한다는 건 제대로 기도하는 거와 같죠. 내가 맡은 시스템 또는 또 다른 나 아니면 진짜 나 어떤 이름을 해도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지. 이게 참나든 뭐 이상한 나든 또 다른 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이름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름을 중요시 할 때는 저처럼 이제 가르치거나 하려면 뭔가 통하는 말을 써야 되고 또 다른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이게 통하려면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은 사실 만약에 자기 혼자 좋아지거나 남들 치료해주나 이럴 때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설명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말로 설명을 하면 좀 알아야 되거든요. 말로 설명하려면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아요? 말로 설명들 해보셨나요? 도대체 뭐 하느라고 수일만 되면 없어져?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공부 설명 좀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풍수 배우러 다니고 전부 깜짝 놀라요. 그냥 풍수 배우러 다니면서 깜짝 놀라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야, 풍수 중에 도안계 풍수래? 뭐 이러면은, 그것도 뭔가? 뭐, 이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는 말이야, 이상한 힘이 있어서 이런 게 되더라? 이러면, 이게 된다는데 더 이상하기 시작하고, 이론을 쫙 읊으면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그거보다, 이론은 별로 안 든 것 같은데, 야, 이거 더 좋은 거야. 뭐 이런 걸 찾아내면 더 이상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래요. 자연은 과학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봤자 뭐 하는 거냐면, 노벨상을 타든 말든 이 자연 현상 중에 있는 걸 이해해서 글로 쓰고 또는 실험으로 성공한 것 뿐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새로 만들어내서 뭘 만드는 건 공학자들이 또는 기계 디자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고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에 있는 원리 찾아서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봐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이름 뭐라 그러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젊은이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기다 이름이 이렇게 붙이면 되듯이 내가 자연을 바라보든 일을 바라보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이 확신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하고 설명을 하려면 이런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씩만 더 추가되면 되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건 나라는 게 내가 알던 게 아니라 이런 걸 몰랐게 해내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벌써 5개월째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길에 왔다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이렇게 강조 많이 안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이 공부 내용으로는 어디 가서 이거 아마 제대로 알면 나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 또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한약치기. 도대체 뭘 공부했다고 한약을 짓나? 그지? 한약 이름도 몇 개밖에 모르는데. 근데 한약치기를 할 것이고, 이거 시험 본다며. 제가 그렇죠. 시험 본다 그렇죠. 이 시험은 딴 거 아니에요. 숙제 검사할 거고, 여러분이 안 해도 돼. 왜냐면 이거는 시험 안 보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안 하면 손해. 실력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자기표를 팍팍 드리는데, 이거는 통과를 어떤 사람 기준을 통과로 하냐, 70점 넘는 거가 제 통과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희 6개월 과정에 끝날 때 이걸 통과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아마 여지껏 털어서 10명 안 될 거예요. 그럼 일단 통과하겠다고 시도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숙제를 해와. 근데 이거 보통 이제 명당 60점이 명당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약은 70점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을 확률 30%, 잘 지을 확률 70%. 70%는 이거죠. 틀릴 확률이라는 것보다 그 사람이 몸의 상태를 70% 정도는 맞춰서 약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70점 정도는 어떤 사람은 30%나 틀리는데 여러분이 의사가 몇 %로 맞힐 것 같아요? 의사는 이제 면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남의 치료를 하는데. 근데 약이 말이죠. 양약이 대히트 치는 기준이 25%래요. 아마 제가 기억을 잘못해도 많아 27%가 안 넘어요. 그것만 넘어가면 1% 올라갈 때마다 이게 뭐 엄청난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넘어가면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70몇 %지만 70%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FDA에서 검사해서 뭐 잘못된 거 이런 게 적어야 돼요. 적어도 7, 80% 넘어가야만 통과를 하는데 잘 맞는 건 별개라는 것도.
거기에 이제 뭐 독성이 없다든가 어떤 사람이 먹어도 탈이 적다든가까지 검사해서 임상을 하지만 잘 먹었더니 떡 낫다 이런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여지껏 만든 약 중에 아스피린을 든다는 약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이제 갈수록 맞는 약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한약을 여기다 쓴 이유는 이래요. 한약의 원래 기준은 딴 사람을 음양오행의 어떤 유형이냐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음양오행에 맞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약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한약의 이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장 최적의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은 암 환자라고 예를 들어서 간암이야. 약이 다 다른 거예요. 간암 환자의 약이 다 간암 환자 약이 아니에요. 이쪽 간암 환자들은 어떤 사람은 간부터만 살리는 거, 어떤 사람은 무슨 비장을 살려서 간을 살리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안에 장기 조합과 힘의 강약과 기능의 조화를 따져서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한의사가 내가 CT나 MRI를 한의사도 쓰게 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땐 그거 한의사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공부 안 했어요. 한의사 그렇게 약 쓰면 안 돼요. 그럼 왜 한의사라는 제도가 필요한가? 그 똑같이 진단해서 할 거면 거기다가 무슨 약을 쓸 건가? 그러니까 양의사가 해갖고는 처방하면 되지. 똑같은 기계로 진단할 거면 이원적인 시스템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자신이 없어요. 이게. 한약은 어떻게 진단이 쭉 내려가면 여지껏은 이런 데다 딱 집어서 총관척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있는 걸 하고 경락하고 이쪽 인형맥하고 짚어서 어떻게 한의사는 여기도 잘 안 짚을걸? 거기다 여기만 짚지. 그리고 예전에 심한 경우는요, 이 척추 여기 등짝 요 사이에 이쪽에 이렇게 짚어보면 여기도 내기죠. 이런 데 다 씁니다. 원래 옛날 보수들은. 그래가지고 짧게 쓰느냐 오래 쓰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에 한 달씩 약 쓰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지금은 이제 90살 넘어갖고 분산에서 싸움 났던 분이 있는데 장병두 할아버지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짚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선생님 그게 한 달치 정도 약 쓰려면 이거 갖고는 불안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말귀를 알아듣네 하는 표정을 좀 이렇게 지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저 제자 삼는다고 그랬어요. 저 제자 삼는다고 해가지고 아니 당신도 돌팔인데 제가 이걸 배워갖고서 배우면 써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쪽은 조금 먼저 한쪽은 그 양반한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 처 때문에 갔었어요. 원래 치료 때문에 갔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이 양반 뭐 얘기하는 게 놀라워서 약으로 성격을 바꾸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양반 희한한 사람이다 했는데 옛날에 이제 그 전설적인 김일성 이 자기 사형이었었다는 얘기서부터 나오고 이 도대체가 또 꿈결 같은 얘기를 들어요. 저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보시탕을 좋아하더만 보시탕. 그래가지고 보시탕이란 말도 안 하지. 뭐 게장국 좋아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먹을 때예요. 그때는 제가 옛날에 잘 먹었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체육 때문에 안 먹을 때구나. 근데 예, 뭐 전엔 좀 먹었습니다. 이 정도 되다 그랬더니 그거 좋아하는 집 아니까 한번 가자고 좀 친해지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한테 공부 좀 안 해보셨냐고 그래서 게장국 한번 먹으러 가서 얘기하더니 게를 실험으로 많이 써서 많이 죽여서 많이 드셨대요. 이분 얘기로는 이런 동안 돼지가 사람한테 가장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 서양에서는 돼지를 실험을 많이 해서 그쪽에 있는 장기를 쓰려고 그러는데 자신이 알기로는 돼지보다는 개가 사람한테 가장 이 저항력이 떨어져 없이 비슷해지는 게 그래가지고 약을 지면 한약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거예요. 그 독성을 중화시키는 법제라고 해서 법제시키는 게 어디서 수은 뭐 유황 이런 것도 다 법제에서 쓰는데 이게 이제 독한 병은 특히 이제 암 같은나 이런 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뭐 성병 중에서 매독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걸 썼다든가 이렇게 해서 심한 병을 쓰는데 이게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초 같은 것도 쓰는데 초가 뜨겁게 끓여서 주는 그 사약이거든요. 초를 팔팔 뜨겁게 끓여가지고 갖다 먹으면 딱 죽는 약이에요. 이게 사약이에요, 사약. 근데 이 한약재를 써요. 근데 그냥 쓰면 죽죠. 그러니까 어떤 약은 시켜서 먹으라 그러는데 그런 게 좀 들어간 거예요. 부자 같은 게 많이 들어갔다. 이거 많이 먹으면 이제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더 드시지 마시고 그냥 봉지채 놔뒀다 그냥 드세요. 라고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운 거하고 극성인 거는. 근데 그런 법제를 잘해야만 되니까 이제 구중구포 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거 다 지금 법제하는 거예요. 구중구포 한다는 게 9번 찌고 9번 덮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다 효과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법제를 해서 나쁜 거 줄이고 좋은 거 좀 올려간다는 거지만 그래서 하다못해 제일 많이 드는 감초 같은 것도 불에 태우거든요. 감초, 구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한약재가 다 이래서 경동시장 이런 데 가면 어떤 데 감초 갖고 밑에 태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팔아. 감초 구는 뭐 그냥 감초 팔지. 요새는 귀찮게 파는데 감초 구라고 쓰면 감초 태워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불을 끄슬려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죠. 그래갖고 약성 조금씩 이제 바꿔서 할 수 있는 게 고수들이 하는 건데 이분이 법제를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암환자들이 많고 이분이 그 서울에서는 제기동 쪽에서 했을 때는 워낙 오래 하셔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군사도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사를 가셔서 80 넘어갖고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동네에서 일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재판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양반은 그때도 하루에 한 2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아침에 2시간 하고 하루 종일 안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이분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투서도 진정서 올리는 게 많이 이제 했었었죠. 근데 그분이 법제하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겠다는데 이분이 법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제를 하려면 이제 어떻든 간에 불에 태우든 아니면 팍팍 끓이든 아니면 썩히든 여러 가지 방식을 써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나가는데 이분이 그 일가견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게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법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면 약이 안 돼. 사실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뭔가 노하우가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하느라고 개를 많이 죽였대요. 그 이제 처방을 해서 자기가 먼저 먹으면 죽으니까 사람한테 줄 거에 100배인가 1000배를 해가지고 개를 준대요. 맨 처음에. 근데 개가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거 좀 양을 줄여서 보통 환자 됐을 거 중에 몇 배를 해서 본인이 드셔보신대요. 그러다가 개를 400마리 죽였대요. 그러더니 저한테는 서 선생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또 내가 도와주면 한 100마리 정도만 죽이면 될 것 같아요. 100마리 정도만 죽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의술의 뜻을 두고 가면 뭐 돌팔이가 될 때부터 신경을 고마운 게죠. 그러니까 그 양반 제자가 아들밖에 없어요. 한의사였어요. 거북당 한의원이라고. 정략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 경희대 나왔어요. 이제 60살에 아들을 낳고 60살에 아들을 낳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뭐 잘돼야 40살 정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60살에 나셔가지고 그래갖고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대요. 이 양반 얘기가. 저는 아들은 못 봤어요. 내가 이놈을 키우려고 6살 때부터 끌고 다니면서 진맥하는 데도 끌고 다니고 하고 그랬더니
엄하게 키우는 바람에 부자가 내 정이 적어 이러시더만.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도 이제 대학 다니고 뭐 할 때도 끌고 다니고 하다가 얼마나 살겠니? 꼭 이걸 물어. 그걸 틀리면 한약 먹다 죽으면 니약 먹다 죽었지던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살 사람이라고 2달 정도는 살 거라. 이 사람 얘기 한 달 치니까 그냥 그거보단 더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죽음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 그걸 잡으면서 죽음의 냄새를 맡아지는가 못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긴 의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한 달 못 산다면 절대로 약 안 쓴다고. 근데 이제 아들이 어느 날 나오면서 어떤 약도 한 2달 남은 것 같은데 자기 진단하고 일치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를 멈췄다고 그러는데 옛날 공부 방식이에요. 이상 원래 그렇게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애 때부터 데리고 다니는 게 이게 살아있죠. 진단은 잘하는 거지. 또 법제하는 방식은 익혀주고 그러면 이 진맥은 아직도 장병도 할아버지보다는 약하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날은 그 양반이 그 말씀을 고맙긴 하지만 그냥 툭 잘라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게 되겠습니까? 안 하게 되겠죠.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해놨는데 돌아서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 양반이 도팔인가? 내가 진맥도 할 줄 모르고 진맥 가르쳐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진맥은 대학 때나 무슨 누구 애도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고 해놓고서는 내가 나이가 얼만데 진맥 가르쳐주면 드릴 텐데 이 사람이 법제만 가르쳐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잠깐 실수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를 안 가게 되면서 안 가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양반하고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제처 검사하는데 저도 갑니다. 저도 한번 해주시죠. 저 웃으면서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상한 약 좀 먹을게요. 저도 해주세요. 또 갖다 대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양반이 그건 놓치고 법제만 가르쳐준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나름대로 볼 줄 안다는 걸 이 양반은 알았구나. 내가 법제 얘기만 했구나. 법제하면 약 섞는 방법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건데 제가 진료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정도 거리지 몰라도 제가 관상과 뭐를 이렇게 봐서 관상도 잘 보는 양반인데 알았을 거라고 추측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 맞은 걸로 끝났는데 그 뒤로는 뭐 이제 딴 사람은 맞사람 좀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분 내려가시고 인연이 없어서 못 뵀었죠. 그분 얘기가 그래요. 제가 걔도 그렇고 다른 대학 같은 데서도 이 실력이 사라지기 전에 좀 전수를 하고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말길 못 알아듣는 분한테 가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근데 그분하고 얽힌 거 한마디만 얘기를 더 드리면 관상을 보면 이제 이렇게 눈썹이 어떡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는 뭐 얘기하다 또 관상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이 형상에 대해서 뭐 좀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다가 관상 얘기가 나왔더니 참 관상을 말이지 뭐 눈이 어떻고 쉽게 될 정도에서 큰일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적어도 뛰는 봐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뛰보려면 12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떤 사람은 동그랗거나 이게 이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 띠다운 거, 뱀띠다운 거, 용띠다운 게 다른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적어도 동양항에서 그 얘기가 더 맞아 보이지 않아요? 뭐 이게 좋아. 뭐 하관이 어때? 이건 일반론인데 뒤까지 놓고 보니까 본다고 꽤 그렇듯 하죠. 이 양반이 그 정도로 세밀해요.
근데 이제 얘기 난 김에 그 옛날 전설 따라 산만리 같아서 제가 한 얘기 더 드릴게요. 이 양반이 옛날 그 김일성 사부 그 북한 저쪽에 평균 그쪽에 계실 때 그쪽에 선생한테 배워서 10몇 살 때였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김일성 말고 옛날 그 전설상의 김일성 그 양반이 도망갔대. 그래가지고 도망오니까 선생님이 그 토당집 같은 거 있지 옛날에 그냥 그런 방 하나 가지고 들어가라고 포도 밑에 왜 찾아왔는데 방을 다 열어보고 갔대요. 못 찾더래. 가자마자 좀 있다가 그 방에서 다시 들어간 방에서 다시 나오더래. 우리가 이제 일종의 얘기하면 기분둔가 같은 건데 이게 그 양반 딴 사람 얘기해서 안 믿을 텐데 그 할아버지 얘기하니까 이 양반 딱 보니 성격상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런 옛날 얘기를 이제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자기 19살인가 되던 해에 이미 거기서 몇 년 했는데 19살인가 되던 해에 너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해볼래? 를 하더래. 그때도 공부 꽤 했는데 너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좀 해볼래? 그러니까 이제 너 제자로 한번 정말 삼아 볼까 했는데 이분이 못하겠습니다. 그게 자기 평생의 한이라고 무서워서 못하겠다. 얼마나 철저하고 똑똑하게 시키는지 따라갈 자신이 없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게 대충 어벙쩡할 것 같은데 정말 왜 옛날 얘기는 폭포 맞아가면서 뭐 무지하게 철저히 하는 거 거의 정말 그런 식으로 가르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선생이라는 분은 꽤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머지는 이제 개 죽여가면서 본인이 실습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죠. 그거 어떻게 적당히 감각으로 뭐 하고 이거 자랑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실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그 명인 반열에 오르셔서 문제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그 장병두 씨라고 아직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안 나오니까. 그 유명해졌어요. 거기 포항 내려가서 저 군산 내려가고 고발당하는 바람에 고발당하는. 그런데 어떻든 그런 식이 돼 있어도 저기 얽힌 에피소드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몸 그런 점검하는 연습을 잘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분보다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안 배우겠다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속으로는 자만이 있는 거죠. 저렇게 해서 암만 해도 저를 못 따라온다. 약 쓰는 거는 근데 가서 약을 왜 먹었냐? 이 질문 가는 거죠. 약을 쓰는데 법전 제가 못하는데 그 약이 맞으면 자기가 못하는 게 뭘 못하는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거 테스트를 하니까 한 3번 먹고 있거든요. 안 맞지. 거기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듣는 사람 거 같으면 추천해 줄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저는 법제는 그분보다 분명히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 걸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애 죽여가면서 자기 먹어가면서 이런 그러니까 설사에는 수도 없이 했을 거라고. 조금 잘못 안 맞으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로 공부하신 분들에야 뭐가 남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현대과학도 인연이 있고요. 사실은 현대과에서도 우리 오너들 관련된 경우는 이제 몇집이 가서 약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서 70점을 넘어가면 한약적이 70점 넘어가면 여러분이 나요. 제가 보기엔 60점 넘어가도 여러분이 난 거예요. 70점 넘어가면 여러분이 나. 그분을 인용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존경이 가득해서 한 소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철저함, 대단함 이거 존경하는 거지 방식이 잘못된 경우는 최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달에 가겠다고 로켓을 타는데 북한에서 개발한 거나 뭐 이런 데서 개발한 거하고 못 가는 거지. 그죠? 저거 아폴로나 뭐 많은 선은 돼야 하는 거지, 거기를. 여기 뭐 인공위성 쏴가지고 관측용 이렇게 해서 뭐 중력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궤도에 돌아가는 관측 우주선 같은 거는
거 갔다가 도착해야 이게 사람은 다른 거거든요. 그건 또 어느 정도 궤도에만 띄워 올리면 그건 돌거든. 그런데 다른 나라에 정확하게 도착하려면 각도와 궤도 정확하게 딱 맞춰서 거기까지 가야만 하잖아요. 도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엔 미사일이 아무리 발달하고 웬만해도 그 정도가 목표인 사람은 도구가 그런 거는 천문관측 이선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쟤들 가서 그 땅에 도달하려고 하려면 그런 기술과 여러 실력이 달라야 되고 쏘는 도구가 다르죠. 그 다음에 거기 도착하는 거하고 그것도 개발사는 거지만 지금 화성 목성에서 계속 지나가는 거 한번 쐈죠. 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 사진 찍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거는 또 달라야 되는 거야. 설계가 또 달라야 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거기는 광학 기술은 또 달라야 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는 아무리 가봤자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잘만 쓰면 이건 한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공부 잘하시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게 돼요. 기분 괜찮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가능하다는 모든 거 여러분이 실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을 것이며 하다못해 외계 여행을 가고 무슨 시간 여행 어쩌고 하는 거 TV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되면 그건 그냥 다 되는데 여러분 내부 세계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이론으로 시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서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면 시간 자체가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또는 빛의 속도 뭐 이런 것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가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빛은 1년 걸려서 가는 게 뭐 일광년이면 빛이 도대체 인간은 절대로 죽어서 못 가죠. 몇 번 환생해도 못 가는 거리에요. 그죠? 지금의 날티가 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 깨달아지면 그거 상관없이 백광년, 천광년, 만광년이면 뭐뭐는 샥샥 다 가능한 게 여러분이에요. 오늘 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가 보는 분이 있으면 참 황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맞아야만 석가나 예수나 힌두교 쪽에서 원래 최고의 학자들이 그때 깨달은 분 얘기한 내용이 맞는 거예요. 일즉다 다지기를 중중무지는 바로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만 하면. 그래서 저도 그 모든 거 죽기 전에 한번 다 체험하거나 알았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라는 얘기는 제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론은 맞는 줄 알아요. 이제는 뭐 아주 확고하죠.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근데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변형돼서 있든가 어떻게 들어서 있는 장을 다 체험해볼 만한 실력은 안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제 머리로 알 수준은 됐어요. 여러분 가르칠 때 그래서 혼동은 없죠. 아주 일관성이 있을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 얘기는요. 이해 못하면 이런 거 뭐 찍게 못해요. 왜냐면 첫 강 시작하고 끝날 때도 달라지거나 아니면 한 달 뒤에 한 강의하면 전혀 이 내용이 달라져요. 이거 강조할 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성 있는 공부를 하고 그런 날트를 타고 있는다면 여러분이 손에 있는 감각을 갖고 전공하는 거는 어디를 잡아대고 아무리 읽어내도 이건 감각이죠. 저희 무슨 공부했었지? 안다는 게 뭐냐? 알면 세 가지로 정도가 있다고 했죠? 감각적인 암. 이 보통 사람이 알죠. 그 다음에 또 보다 발전된 게 그렇습니다. 고감각. 감각 중에 아주 고차원적인 감각은요, 고감각적으로 아는 거. 이게 보통 뭐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천사를 만났다, 또는 귀신을 만났다, 돌아가신 분을 만났다, 땅에 무슨 기운이 보인다, 또는 뭐 땅 속에 뭐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각종 종교에는 그런 얘기가 많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1000배, 3000배씩 하시는 분들, 밤새 절하는 분들은 새벽에 그 절하거나 명상을 할 때 쿵 하는 소리 들었다는 사람이 꽤 있어요. 대개 남자보다는 여자예요. 여자분들이 사실 감각적인 면이
나는 이게 좀 깨끗한 건가? 좋게 얘기하면 차분히 잘 들으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제 써놓은 걸 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제가 있어서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하고 얽힌 사연 하시나요? 의상대사한테 그 동자신인가가 계속해서 뭐 하늘에 음식을 갖다 준다는 얘기를 듣고 원효대사를 청하죠. 그래서 원효대사가 가서 앉아있는데 안 와. 의상이 기다려. 왜? 내 친구, 내 원효가 조금 위죠, 연세가. 그래서 친구죠. 여기서 떠나들고 다 같이. 손님이 귀한 손님이었는데, 뭐야, 정말 아마 둘은 귀한 손님이고 친구였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떠나서도. 그런데 그 대가가 동시에 그렇게 살고 있기 쉽지가 않은데, 안 와서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원효가 떠났어요. 원효가 더벅더벅 가고 있는데, 원효가 좀 멀어지니까, 딱 또 나타나는 거야. 야, 기다렸는데 왜 안 오니?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절에 들어가면 입구에 뭐 있어요? 4,000원이 꼬여 있었고 저희 같은 건 못 나옵니다. 이러더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멀었나?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이제 그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4,000원이 움직이는 소리가 꽝 땅으로 울린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무지하게 크게 울린대. 땅이 울린대요. 근데 그걸 듣는 분들이 있어요. 몸으로 느끼고. 이런 게 공감각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죠. 천사를 만났느니, 무슨 불교도 천신이 만나거나, 무슨 보살이, 관세음보살이. 경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구 만난다 그러면, 이거 무당이 있나? 이게 경전에 써있는 건 대단한데,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근데 그 고감각적인 알미보다 사실은 우리가 수련을 해왔던 게 어떤 거라고 그러죠? 초감각적인 알. 자, 초감각적인 알미라고 해서 정의되는 걸 다시 한 번만 설명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움직였는데 제가 이걸 초감각적인 알, 여기서 우리는 초감각적 알미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걸 설명을 했는데 알아볼 때 이게 움직였죠. 돌아가는 느낌도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감각적인 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초감각적 알미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초감각적인 알미 아니라 사실은 감각적인 알 아니에요. 눈으로 봤지. 얘도 돌아가는 감각도 느껴져. 귀 좋은 사람은 이게 마찰 소리도 들릴지 몰라. 이 감각적인 거예요? 초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다고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꼭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제가 요 질문을 아마 제가 처음 할 거예요. 요번 기수. 근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요, 저희 공부에서 잘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초감각적이라고? 이것만 놓고 보면 초감각적이라고 설명하는 게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요. 여기도 분석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보기는 감각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거죠. 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없었으면 여기 돌아가는 자에서 여러분 몸에서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죠. 그 뭐라고 대답했어요? 몸은 아는데 감각은 없지만 알긴 알았을 거라고 그랬죠. 자, 그 아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은 두뇌 판단이 안 되는데 아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냄새나는 것도 있는데 아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초감각적 지각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려고 한 증거지 실제로는 이거를 통해서 그 지각 방식이 나의 기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때마다 그런 지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증명해 주려고 보여주는 수단이지 이 순간 놓고 따지면 초감각적이다 아니다 설명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사실 초감각적 지각 맞아요. 눈으로 보여준 거야. 그런데 돌아가고 눈으로 보여줬으니까 눈으로 봤잖아. 시각적인 지각이네. 시각적인 지각이지, 그죠?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감각이 어디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뭐야? 아니, 비설심.
그러니까 시각적인 심각적인 지각이죠, 그죠? 몸으로 느끼는 촉각적인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런 게 아닌 게 그거는 우리가 해석을 해서 들어오는데 이건 그냥 결과론으로 보여주니까 이게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딱 바뀌면 일단 없어도 알았을 건데 초과학적 지각, 그렇죠? 그런데 얘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과학적 지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부한 쪽을 누가 싫어해서 질문하면 이제 똑똑한 사람은 꼭 질문할 거야.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고. 근데 요 질문 대답해, 싹 보여준 뒤에 눈으로 보여서 이렇게 하지? 이게 밑딱딱 찔러서, 그런데 이게 사람은 똑똑하게 돌아가는데 이거 없었는데 몸에서 알까 모를까? 그런 문제 알게 되죠. 안다. 그래서 증명 한 두어 사람만 해놓으면 객관성까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똑똑한 집단에 둘만 보여준다고 무식한 집단은 한 너댓 실험해줘야 돼요. 똑똑한 집단은 둘 실험하면 돼. 자, 둘 되면 다 되죠? 네. 똑똑한 집단은 돼. 미안해도 못 물어. 거기가 더 어떤 때 처음에 좀 약간 이게 자극을 주려고 이게 제가 가보니까 똑똑한 집단에는 한 2명이면 되던데 숫자가 늘어날수록 좀 늦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시작하면 둘에서 다 끝나요. 몰라도 질문을 하네. 근데 설명하면 되게 되니까.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자극 줄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사실 그런 거죠, 그죠? 제 말 이해되죠? 이게 왜 초감각적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언제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초감각적 지각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거는 두뇌로 지은 판단이 아니니까 어떤 거라고 그러죠? 선천적이며 선언적인 거다. 그죠? 이거 기억나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이며 선언적인 거다. 단지 선천적, 선언적에서 다 알았어야 될 것 같은데 DNA나 RNA 구조를 가진 사람은 이미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왜곡돼. 왜곡. 그리고 이 수련을 하시는 거, 많이 하는 건 시험 보고 저희가 하는 거나 점검해드리는 건 그 왜곡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일러드리려고 하는 거고, 왜곡에서 벗어나는 게 어떻게 해야 잘 된다고요? 마음이 맑고 내 경향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해요, 그거. 내 마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술입니다. 근데 마음술보다 중요한 거는 원래부터 있는 내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최고고요. 존재. 그런데 이게 이제 틀리지 않으려고 할 때는 내가 마음을 잘 써야 안 틀리니까 일단 마음술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문 마음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아는 것은 선언 경험하지 않는데 아는 것은 선언적인 거고, 후천적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표현은 선천적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안에 힘이 대충 정리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초감각적 지각의 특징이다. 앞에 감각적 지각과 고감각적 지각의 특징은 두뇌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운 지식과 통합적인 능력이 없이는 이거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거는 아니에요. 앞에 거가 잘못되면 뒷 거까지 틀리게 만들어요. 초감각 지각은 사실 틀리지 않아요. 이거를 왔어도 해석을 하는 과정이 틀려요. 그건 선험적인 거죠. 이게 아니라 후천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으로 절대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해석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분석하려고 하는 거, 이게 명상하는 거예요. 이게 지관. 뭘 관찰하는데 딱 집중해서 주제에 집중하고 내 선입견 빼고 편견 다 뺀 뒤에, 그러니까 여기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죠. 그래놓고 사실 자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연 자체를. 그렇게 하면 정답이 들어오죠. 요거를 딱 잘라서 얘기하면 불교에서 지관수련법이라는 거예요. 관찰하는 건 관법이고 어느 하나 집중하는 건 지. 뭐에다 집중하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걸 나눠서 쓰면 뭐라고 한다고요? 어떤 선택을 먼저 하죠. 내가 뭘 해야 된다. 선택을 해서 관심을 쭉 두고 있는 거를 주의를 준다 그러죠. attention이에요. attention. 그러니까 pay attention to. 어디에다 주의를 두다. 이게 주의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다 주의를 둔다는 건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유지해 나가면, 그러니까 주의를
그것은 이미 우리 선택이라는 행위를 한 거죠. 그죠? 어떤 게 관심이 있다면 이 주의를 줬다는 얘기는 여기는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그렇죠? 내 인생에서 행복이 중요해. 그럼 행복에다 두거나 나는 돈이 좀 중요해. 나는 취직이 중요해. 나는 결혼이 중요해. 나는 우리 애가 더 중요해. 뭐 이런 거 이거 다 주의해. 그죠? 주의해. 결과물은 천하찾기를 하고 있어도 동기는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건데 이런 선택을 하는데 어떤 주의를 자해야 돼. 여기서 천하찾기 해서 난 여기서 뭘 좀 더 배워가야 할 거야.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얻어가요. 근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잠해지면 뭘 선택한 거예요? 공부하는데 주의 주는 게 아니라 잠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매 순간에 그 선택을 글로 한 거야. 근데 또 듣다가 보니까 갑자기 옛날 애인이 생각나? 이건 또 주의를 글로 든 거죠. 그러면 보통은 아무 생각, 그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저께 반찬을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 조금 더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나만 더 뺐어야 돼. 사람마다 자기 전공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장 이런 거 그 지금 가르칠 때 내가 조금 더 웃으면서 아니면 그놈한테는 조금 인상을 더 썼어야 이놈이 뭐 뇌리에 나올 텐데 뭐 이런 거 언제나 떠오른단 말이에요. 바이오하고 왔는데 이거 떠오르는데 공부할 때 어떻게 되나? 이게 이따 일을 내가 지금 하지? 빨리 다시 생각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주의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를 유지하다 보면 이걸 주의에다 계속 관심을 두는 건 뭐예요? 이게 주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를 집중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선택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에 계속해서 쫙 관심을 두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유지하는 비결은 뭐죠? 그러니까 딴 생각이 나면 다시 그걸로 가고 딴 생각이 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을. 딴 방법이 없어요. 이 비결이. 지금 이 얘기가 금강경 시작이 이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쉬울걸? 금강경 어려워 보면.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나. 그러면 또 나 뭐 하러 앉아있는 거야? 나 지금 뭐 하려고 이 책 보고 있지?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집중이 되면 어느 순간에 집중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가 있어요. 딱 잊어버렸어. 아무 생각도 안 나. 진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순간을 우리는 몰입이라고 해요. 몰입은 이 몰입이라는 책도 나오고 그랬었지만 사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내용은 이 상태에 도달하기가 별거지 여기 온 거지. 이 상태에 집중 상태에 빠져서 들어가 있으면 그 몰입한 거예요.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가지. 몰입 상태에 자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자주 들어갈 수 있으면 이게 수련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테크닉이 우선 이게 이제 지관법 또는 명상 또는 무슨 관법 이런 의미로 이걸 하죠. 그러니까 지관법은 관법 앞에 지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 지는 이 그칠지여서 이게 주의를 어디다 관심 있는 사안에다 집중하는 거고 이건 관찰하는 거고 또 관찰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사실 이게 전혀 달라 보이지만 관찰하려면 어디 주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사실은 그냥 관찰할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근데 관심을 가진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법이긴 하나 사실 지관법과 별로 차이 날 부분은 아니에요. 설명은 이게 좀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명상도 불필요한 생각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주의를 집중하고 뭐하고 몰입이 되는데 어떤 거 하면 요럴 땐 이제 주의를 집중해서 뭘 봐야지 하면 이제 주제에 대한 게 이런 데서는 이제 관찰하는 상태가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하고 관찰을 하는데 관찰 상태도 또 주의에 집중을 하면서 관찰을 할 수 있으면 둘 다 이런 상태가 몰입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몰입이냐 언제나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이 코로나 아니고 잠깐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하기만 하면 이게 수련법이에요. 이게 이 과학적인 관찰법이기도 하죠. 이런 거죠. 영화 뭐죠 그거? 아바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 영화의 그 과학자 그러잖아요. 과학은 관찰이죠. 과학 관찰이에요. 근데 수행은 뭘까요? 수행은 관찰이에요. 석가의견 육바사양 관법, 지관법, 관법이잖아요. 다 어떻든 조금씩은 스타일이 다르지만 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예요. 과학도 관찰, 다 관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희망하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수행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집중을 하면 우리는 정답을 찾아나갈 때 훨씬 좋고 근데 지금 우리의 주장은 여기에 이제 참나라는 게 주의를 줘야 되는 게 참나인데 하고 거기서 집중을 유지하고 이 관찰의 방식을 참나인데 말할 때나 뭐 걸어갈 때나 잘 때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행주자와 갈 때나 뭐 누울 때나 뭐 앉아 있을 때나 뭐 이럴 때 그리고 뭐 어국동정 말할 때나 말 안 할 때나 앉아서 수련해서 그 정적일 때나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동적일 때 이때 이려하다 갔다는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대신 그쪽에다 철저하게 뭐만 생각하느냐? 그런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이런 걸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군데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거꾸로 깨달음을 또 세상에다 대입할 때도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찾아져요. 자, 한약 짓기부터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약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은 우리는 한약에서 얘기하는 본처학이나 아니면 동의보감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거기에 써있는 이 세상에 약초들을 활용을 하죠. 이 뒷장에 있는 약초 중에 이 찾아내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찾아가는데 이 약이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통 한의과대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자, 이 풀은 방풍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잘하면 중풍이나 이런 데 먹을 수 있다. 제목도 방풍 아니니 풍을 막는 거야. 뭐 이런 방풍 그렇게 해서 이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약 쓰는데 풀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본초하게 그려져 있겠죠. 풀은 이렇게 생겨 있어서 너덜달에 따고 줄기 부분을 쓴다 또는 뿌리 부분을 쓴다.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약은 간에 좋고 또는 뭐 이 약은 어디에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 있죠. 근데 그렇게 놓고 봐서 필요한 부분을 섞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약 못 섞어요. 거기에 중풍에 좋은 약만 섞어서 끓이면 한약이 안 돼. 그 써 있는데. 그러니까 한약은 필요한 부분을 섞으면 약이 달라지는 건데 혼합물이 되면 약 특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 거냐가 그래서 지금 한약 짓기는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약을 약재를 몇 개를 선택해서 배합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이 실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본초학 보고 방역학번 보고 뭐 이런 거 보려면 이것만 갖고도 뭐 도저히 오늘 가르칠 수가 없죠. 책 앞에 꺼냈다가 소개하면 끝나니까 이제는 한약이라는 것 짓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지금 써 있는데 여기 체질별로 써 있지만 이게 제 책에서 뽑아서 그런 거고 약 뽑을 때는 체질 무시하고 뽑습니다. 약 뽑을 때는 자 일단 뭐부터 하냐면 여기 수많은 약재 중에 약을 하나만 쓸 때 자, 뭐 어떻게 한다고? 한약을 지려고 해요. 약 하나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약을 섞는 약을 만들지 않고 복합적인 처방이 하나인 걸 단방이라고 그러고요. 2개 이상이 섞이는 걸 복합 처방이라고 해요. 보통 한약은 다 복합 처방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단방을 먼저 할 거고 그다음 복합 처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방을 할 때는 뭐죠? 한약을 지려고 하는데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약초를 지금 이 순간 내 건강에 가장 도움되는 약초를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멜로디를 쓰는 동안에 집중을 잘 하셔서 몰입 상태에 도달하면 답이
짱 하고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동해대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그 종이에 각자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건강에 좋은 약재를 고릅니다. 하나, 달력에서 요일 고리듯이 하면 되죠. 택일하듯이, 그죠? 그 1년 중에 택일하는 거랑 비슷하죠? 자기한테 좋은 날 찾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씩 찾아보세요. 나 찾으시면 손 드세요. 점검해 드릴게요. 이런 걸 시작할 때는 언제나 내 안에 참 놀라운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 완전히 나를 맡기고 잘 쓰는 비결은 내가 어디다 관심을 기울인 걸까? 뭘 찾으려고 하나? 여기다 초점 맞추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예전에 주파수 맞추기다. 그리고 주파수 맞추기 영어로는 채널링이죠.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 줄씩 다 해도 되고, 그룹을 나눈다는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가도 되고, 가로 줄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세로 줄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가로 줄을 가도 되고, 이것도 인체처럼 X, Y 축으로 내려가도 되고, 아주 다양해요. 볼 수 있는 방식은.
어디 가세요? 좀 손담들이죠. 나오고 땅을 하시네. 영재 씨 안 나왔어요? 참 잘해. 안 나왔어? 네? 뭐 잘못겠는지 가는 것도 막 여러 개 걸려? 그럼 어때? 하나 제일 좋은 거니까 답은 하나지. 돈을 차도 되고 Y축해도 되고 잠깐 뭐 나왔어요? 참남자? 근데 왜 계속해요? 틀릴까봐? 딴 것도 한번 돌려봤어요. 딴 것도 보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죠? 딴 것도 집에 갔는가 검사해봤어요. 아 이게 또 근데 아직은 이거예요? 네, 아직 뭐 이 정도면 꽤 괜찮아요. 네, 참남자. 구기자? 네, 구기자 꽤 괜찮아요. 다른 모르는 이름을 찾지 내가 하는 거라서. 알고 찾은 건 아니죠? 네. 괜찮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과감하게 해봐요. 하나 다 할 때는 움직이고요. 있는 줄로 이런 것도 있는 줄 하니까 한 줄이 딱 잡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걸 다 할 필요 없어. 근데. 다 하면 이상한 거지. 그죠? 제일 좋은 거 찾는데 줄 찾아가고 가면 돼. 나왔어? 금행자. 응? 금행자? 어디냐? 근데 나 그쪽 나왔어? 다시 해라. 그건 지금 잘못 나왔다. 그게 체질 반대해서 잘못 나온 게 아니라 잘못 찾은 거야 일단.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하루 먹는 거에 그쪽 나올 수도 있거든. 죽는 거 아니면 몸 밸런스 찾느라고. 근데 일단은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안 찾아. 일단 어떻게 찾으려고 그래? 처음에는 처음 찾아놓은 건데 뭐? 근데 다시 근데 그땐 여러 개 나왔다며. 다른 그러니까 막 여기도 나오고 뭐 여기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소양이면 소양 쪽이 좋은 게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하나 찾을 때. 그래서 질문이 자꾸 잘못됐나 해서 계속 아니야. 그래갖고 케일 찾을 때는 딴 것도 답이 나왔었다 그랬지?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 여러 개 나오면 하나는 답이 아니잖아. 그지? 자, 과감하게 세로 축 중에서 하나 찾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 찾아봐. 계피? 잘 움직였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내 중에서 내 중에서 먼저 하는 거. 먼저 이 줄에서 있는 줄에서 저 줄에 계피에 많이 남는 먹어도 좀 계피 괜찮아요. 이렇게. 계피 좋아하세요? 잘 안 먹어요? 계피가 이게 하나하나 껍질 이만한 거 이렇게 있어요. 나왔어? 네?
밤? 먹는 밤? 네. 한 번만 더 해라. 아까보다는 좋아졌다. 이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 쓰는 너한테 제일 좋은 거. 저한테 제일 좋은 네 몸에 제일 좋은 거. 네 건강. 그러니까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달여서 먹든 어떻게든 먹을 거야. 그냥 제일 좋은 약초였을 때는 이게 나왔고요. 먹었을 때는 이게 나왔고. 아니, 어떻게든 먹는 거야, 한약재는. 붙일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아니, 먹어. 한약재는 제일 잘 쓰는 거는 한약은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폐에 붙이려고 하지 않아. 붙이는 건 독성 있는 걸로, 붙인다고 물어보면 어떤 건 독성 있는 것도 나온다. 먹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독성 있는 건 거의 없어. 초호 같은 건 안 써있잖아. 다 빼놨어요. 혹시 누가 실수했는데 초호가 나와서 열심히 가려먹을까? 천만년도 이게 독성이 있지 않아요? 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독성 없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진짜 독성이 세서 먹으면 죽는 거. 근데 천연성은 보통 한약재에 비율 들어가면 문제 없어요. 이 복합 처방으로 5개가 나왔죠. 복합 처방 했어요? 5개 했는데, 그 다음에 5개 했는데, 불암수까지 했는데. 그람수까지? 복합 처방을 인삼, 당귀, 계피가 좋다고 나왔다고 3개 그냥 끄집어놓고 끓이면 한약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차지. 그게 그람수 여기서 그렇죠. 그거 하라고 밑에 써놓은 거예요. 일단 하는 동안 해보세요. 이거 벌써 월만 하고 있는데 좋아요. 해보세요. 궁금할게요. 네. 지금 한국에서 공기자가 아까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프린트를 말고 순서가 바뀐 거를 지나가면 또 다시 또 공기자가 그러면 잘한 거고요. 네. 딴 게 바뀔 수도 있죠. 이제 그게 숫자가 많은데 똑같은 걸 계속 찾아낸다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단방은 사실은 그렇게 찾아야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적합률이 80점이 넘어가는 것들을 찾아내면 지금 제가 잘했다고 그러는 건데 그 비슷한 것들 중에 바꿔놨는데 비슷한 게 나와도 비슷하다 이래도 괜찮은데 원래는 제일 좋은 걸 질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또 어떤 때는 이래요. 이거 일일이 써서 안 봐가지고 쫙 틀어놓고 그냥 찾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여기 써있는 게 아니라 전 옛날에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됐지만 찾는 거 연습할 때 종이에 똑같은 종이를 써가지고 잘못하면 쓰면서 외우거든. 이게 똑같이 잘라가지고 비치지 않게끔 제가 안 쓰면 다른 사람 써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쓰면 안 된다. 또 종이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적으라고 그랬고 쫙 뿌려놓고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찾으면 굉장히 무작위적이라 이거 외우는 방법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다시 휙 섞어놓으면 도저히 그걸 찾아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도 했었어요, 연습은. 근데 지금처럼 하는 게 좋죠. 원래는 그렇게 바꿔놓고서 하면 같이 나면 좋은데 연습 그렇게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거 찾을 때 이름 하나 읽으면서 찾아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느냐? 전혀 필요가 없어요. 뭐 읽는다고 안 하고. 읽으면서 했는데 그럴 필요 없는. 좀 뭐. 아니 솔직히 구기자도 외운 거지. 네. 많이 쓰는 거라 그렇지 뭐 구기자에 대해서 아는 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구기자가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몸 보신해서 정력이 무지개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 정말 스태미나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구수하게 먹을 때 맛있었는데 눈이 좀 맑아졌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달라요. 구기자도 비싸긴 또 꽤 비싸지 구기자가. 소양의 식품 중에 약재 중에는 구기자가 꽤 비싼 건데 특히 진돗고는 꽤 비싸요. 동양한 식품은 더 비싸요. 구기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진돗고 제일 좋고 그러니까 또 티베트 쪽 고산지대 가면 구기자 나오는데 이 구기자는 좋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진돗고보다 좋아. 나왔니? 왜? 해장국. 해장근?
이거 괜찮다. 내가 볼 때 아주 베스트라기보다는 꽤 괜찮은 걸 했다 그래도. 배장면 정도면 거의 베스트에 가까워. 자, 여러분 이제 단방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단방은 이제 이렇게 쓰죠. 이게 단일 처방이라는 얘기예요. 단방. 이제 복합은 복합 처방인데 복합 처방은 약재가 이제 섞이는데 약재가 섞이면 배합 비율까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있으면 블렌딩이 돼.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피를 뭐 사갖고 뭐 한다든가 등등 아니면 양주 뭐 와인 이런 걸 해서 블렌딩을 한다. 이 블렌딩은 어디나 세계 최고 기술이죠, 거의.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도 브랜딩은 언제나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저거죠. 요업이나 이런 데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라믹에서 그거 하죠. 옛날에는 요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반도체 기술하고 이제 요업이 접근을 해나가면서 뭐를 몇 대 몇으로 섞어갖고 하면 전도성과 뭐 이런 걸 적당히 섞어가지고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몇 도로 붓고 이제 이런 것도 되고 신학급을 만들 때도 철, 구리, 니켈 뭐 등등 정도를 몇 대 몇으로 하는데 몇 대에서 섞으면 어떻게 돼? 이게 전부 다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염료나 다른 거 같은 것도 송 비율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게 되죠. 하다못해 옷감도 마찬가지예요. 신소재 만드는 건 뭐 하나 뽑는 게 아니라 면 뭐 몇 프로 섞어갖고 해서 신축성 좋고 보온성 좋으면 뭐 투과성이 좋다든가 뭐 등등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단일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야말로 이제 다 블렌딩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향수 같은 것도 잘 섞는 게 그거 다 블렌딩 기술이죠. 그러니까 진짜 고급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향수든 와인이든 양주 하는 사람은 다 비싸죠. 이 사람들은 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술, 뭐 발렌타인 30년 이런 것들 다 단일이 아니잖아요. 섞었지, 그죠? 그리고 발렌타인 12년, 발렌타인 뭐 19년인가 17년이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마셔보면 12년하고 17년하고 차이 나죠, 맛이. 17년 들어가면 약간 좀 이렇게 더 뭔가 끈적거리는 맛이 비쌀수록 넘어가요. 근데 그 넘어가는 게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여기는 카드나 이런 좋은 에너지인데 딱 놓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끈적거리죠. 그러니까 좋은 터에다 딱 놓으면 특히 저희 카드나 이렇게 좀 좋은 기나 여러분 공부하신 걸 잘 활용을 하면 훨씬 고급적인 건 빨리 바뀌죠. 그런데 어떻든 기존 브랜딩은 매우 중요하죠. 그죠? 제가 TV에서 저걸 봤어요. 향수 때문에 프랑스를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고 이 소설가인가 누군가가 이제 거기서 섞어서 사가고 있끔 하는데 뭐 몇 개를 섞었어요. 남자가 이 모양이야 이랬는데 그 파는 분이 요걸 한번 섞어볼까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량을 섞었는데 형 이게 이렇게 달라지지? 하고 향수를 해냈어요. 이제 복합을 해나갈 때 브랜딩이 되게 놀라운 거죠. 조금의 차이 하나로 확들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이 말이죠. 꼭 그와 같아요. 그래서 섞이면 잘 섞이면 조금의 비율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용해서 예전에 이제 그 푸드파이버라고 이 배변 촉진하고 이런 그 제품을 팔았었어요. 제 회사에서 그걸 팔았었는데 생약제 같은 거를 어떤 건 거칠고 어떤 건 가늘게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물 먹으면 빨리 팽창이 돼서 들어가는데 보통 제품은 이제 팽창하는 것만 팔아요. 그래서 LG에 대고 수입해서 팔았었어요. 그런 거 좀 싸요. 싼 건 한 5,000원부터 비싸봤자 한 2, 3만 원. 거기다 이제 먹기 좋으라고 레몬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이런 건데 그게 잘 되려면 어떡하냐면 팽창해서 그냥 내려가면 위장 있는 데가 좀 헐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잘 내려가는데 안에 이제 장내 원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약제가 섞이면 이제 점점 고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원래 세계 최고 제품을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 했었어요. 근데 그거 만들 때 맨 처음에는 캐나다에 있는 타겟 상품이 있었어요. 요거만큼은 내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거를 구해가지고 그 미국의 랩 실험실 레버토리에도 맡겼어요. 이 1년이 넘어도 답이 안 나와. 샘플을 몇 개 보내줬는데 이 타겟 샘플을 줬으면 비슷해야 되는데 얘는 먹어갖고 한 7, 8명 효과를 볼 거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2, 3명 효과 있을까 말까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안 되겠는데 그 실험 대상이 저부터는 얻어먹고 제쳐먹고 그 제품 정말 뛰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다가 안 되겠길래 라스베가스에 제가 그 전시하는 데 갔다가 그 받아놓는데 뒤져가지고 샘플 뭐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받았죠. 우리나라에서 제 사무실 앞에 책상이 이제 실험실이 적당히 떠서 집어넣고 제처럼 이제 그림자니까 그림자니까 색깔 잘 보니까 재료를 들어간 거 추측되는 거 얘네들이 한 몇 개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얘기 안 하니까 그 색깔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비율을 나머지 섞는데 이것도 잘 안 돼. 나중에는 이제 결국 다우증을 동원하고 별짓을 해가지고서 했는데 효과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레몬이라는 게 있는데 레몬 필이 있어요. 필. 레몬 나무 이제 껍질에 이거를 이제 갈아서 넣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거 약재를 다 써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갈아갖고 이렇게 왔는데 어떤 건 이제 아주 갈게 갈고 어떤 건 살짝 갈고 어떤 건 매우 거칠게 갈고 이걸 잘 써야 돼 또. 이 거친 정도가 잘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했는데 레몬이 0.5%인가 0.4%인가 이 정도 있던 거를 0.2% 정도로 바꿨어요. 근데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 그죠? 저도 이런 공부 안 했으면 하다 포기를,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안 나오는 게 타겟 상품이 있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배합이 달라. 저 사람하고 제 원래 회사하고 저건 배합은 전혀 달라졌는데 이게 효과가 볼 땐 뭐 최소 그거보다 비슷하든가 좀 낫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된 거죠. 팔 수 있는 준비가 됐지.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갖고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원재료 갖고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해. 그 들어왔던 단가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막 붙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한 공장을 섭외해서 거기서 만들어갖고 다음날은 딱 앱을 붙여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하나 표기 잘못해서 또 그거 미국으로 다시 바꿔했네. 나가고 껍질 다시 다 바꿔 붙여가지고 다시 들어온 적도 있고 제가 그런데 그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데 그 생략이나 이런 거 조금의 차이에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포뮬라를 여러분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포뮬라. 안에 들어갈까? 포뮬, 이게 안에 들어가죠? 영어 제일 많이 쓰는 거 맞죠? 자, 또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포뮬라를 만드는데 그 공식을 만들어 가려는 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삼 대추 단기가 있다면 인삼 50%, 단기 20%, 뭐 대추 30% 이렇게 만든 거라면 여기 1% 차이 나도 그 효과가 안 나요. 근데 얘는 끓이는 거잖아요. 생약은 이제 가루로 된 게 섞잖아요. 이렇게. 그럼 만들 때는 잘 섞어 골고루 섞여. 기계를 돌리니까. 그 생약 만든 건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진공으로 그 살균되는 데다 거기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돌려서 통에다 잘 집어넣어. 통에 넣을 때 다 비슷할 거죠. 집어넣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어넣고 나면 가루가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통마다 위하고 아래는 다 다른 거야. 배합 비율이 다른 거야. 그죠? 그럼 아까 내가 0.2%, 0.5%, 0.2로 바꿨는데 효과가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딴 것도 뭐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그 통에서 있는 건 위나 아래나 효과가 같아. 이상하지 않아요?
물은 섞으면 다 섞여. 그러니까 이물이나 그물이나 같을 것 같잖아요. 막걸리처럼 가라앉는 거 아니면. 근데 이건 파우더는 굵은 거 있고 가는 거 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섞어서 놓고 있다가 보면 배 놓고 어떻게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위아래 다 다르게 돼 있다고 얘가. 걱정을 한 거예요. 제가 실험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먹어보면 위나 아래는 것 같아. 이미 그 배합비로 섞인 거는요. 거기서 덜어내도 얘가 같아. 뭐 100% 똑같냐 하면 조금 다를지도 모르지. 그런데 먹어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효과가 똑같아요. 참 절묘하죠. 근데 여러분은 다행히 지금 어떤 거냐? 만들어서 생약을, 저 지금 먹는 걸 해야지. 생약을 갈아가지고 환으로 만들면 네팔이나 이런 데서 환으로 만들어요. 끓이지 않고. 환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말 잘 말려져 있는 거라 보관도 오래 가고 편한데,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끓이니까. 끓이면은 쭉 센 불, 약한 불, 이거 다 따져가면서 해. 어떤 건 센 불에 1시간, 센 불에 2시간, 어떤 건 약한 불에 하루, 이틀. 옛날에 약 딸 때 그런 거 있었죠. 한시 못 자고 이거 이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도 어떤 물 쓸 거냐에 따라 달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 복합 처방은 공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공식은 여러분 한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하고 관련돼? 세라믹을 만들 때, 그래서 약 또는 무슨 물감에 가장 새로운 그걸 해나가는 거, 우리 오 선생님이 그걸 뭐 새롭게 몇 개 성공하셨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서부터 여러분 하는 거의 모든 산업계에 다 쓸 수 있는 거가 지금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 이게 저희가 하이라이트 중에 하는데, 물질적인 거는 배합 비율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잘 쓰면 아주 꽤 효과가 많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커피 같은 거 해 먹을 때 딴 데서 주문을 하는데, 커피를 몇 대 몇을 섞어갖고 딱 해서 먹어요. 그러면 원래 가른 볶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브랜딩을 해 먹을 수 있죠. 우리의 브랜딩은 최고로 하는 거고요. 보통 파는 사람들은 브랜딩은 최고가 아니에요. 단일 품목으로 파는 거 남는 거하고 적당히 섞는 거지. 이게 달라요. 브랜딩을 정말로 제대로 하면,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맛의 최적절의 조화를 해야죠. 자, 이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뭐 얘기했죠? 여기서 인삼, 어떤 사람이 이제 저한테 좋은 걸 찾으려고 했더니, 만약에 인삼, 당귀, 무슨 구기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 몇 개 쭉쭉 더 나왔어. 근데 좀 좋은 거 적당히 같이 섞으면 이제 님 얘기를 다 해놔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죠? 적당히 갖다 섞어놓으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섞으면 약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설령상에 간에 좋은 걸 찾아라, 또는 제 몸에 좋은 걸 찾아라 했어요.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해요? 간에 좋은 걸 찾아라 이렇게 하나? 아예 대놓고 설령상 몸에 좋은 거 묻는 게 낫죠, 그렇죠? 질문이. 아니면 이런 걸로 진행하지 않을 거고 자꾸 질문 다 하는 시스템에 더 물어볼 건데, 아예 대놓고 묻는 게 아니라 제 몸 건강에 좋은 거 뭐니? 이거. 아니면 내 머리 좋게 해주는 게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나은 거잖아, 그죠? 대놓고. 내 몸에 좋은 거를 찾아서 하게 되면, 했더니 인삼, 당귀, 구기자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써가지고서 이제 배합 비율을 찾으면 되죠. 네? 그래? 앞에 끄떡은 이해하는데 뒤에서 끄떡거리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내 함정인 걸 모르고. 자, 여러분. 좋은 거 몇 개를 섞어놓고 암만 배합 비율을 잘한다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합 처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령상의 건강, 아까 주의 어디다 관심을 주게 했냐면, 설령상의 건강에 좋은 거를 약재를 쫙 나열한 다음에 배합 비율을 짜지면 이건 좋은 약을 못 만들어요. 뭐냐면, 설령상에 좋은 약이 이렇게 조합이 있어요. 이렇게 뭘 떠올리냐? 설령상에 좋은 약의 조합을 떠올려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약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약재의 조합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처음부터. 아시겠죠? 왜? 먹는 게 뭐야? 이걸 먹을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는 거를 머릿속에, 이 구성하는 것 중에 부분이 많은 것부터, 양이 많은 것부터 따져도 되죠. 오케이? 제 말씀 이해되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섞어놓은.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 또는 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배합 들어가는 게 있으면 찾아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개 나왔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밑에 숫자 써놓은 거 보고 약자가 몇 가지가 있나 점검해보고 알 수 있죠. 그 밑에 숫자가 여러 가지 있어요. 몇 개가 내가 이 약자의 조합이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나를 물어보면 몇 개가 나오면 이건 이제 경비 8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구성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떻게 돼? 아, 제일 많은 거 1번쯤에 해당하는 거 첫째 요거 그걸 찾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떠올리는 걸 찾아서 8번을 해야 돼. 8번을 해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양을 따지려면 이게 도대체 얼마큼 먹는 거냐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여러분한테 한 달을 얘기해요. 환자는 아주 심한 환자는 며칠치를 좋으냐를 따로 물어봐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 숙제는 제가 한 달 다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먹일 양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먹일 양. 아시겠죠? 한 달 먹일 양을 따져서 이 안에 8개라면 8개를 하나씩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불함수를 그 밑에 있는 걸 찾아서 불함수를 갖다 옆에 써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를 해갖고 오시는 겁니다. 제가 요거는 분명히 숙제를 따로 해야 돼요. 요걸 해갖고 오세요. 한 번은 해오겠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되고 있죠? 이게 잘못하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열을 해. 자기한테 좋은 걸 나열해 놓고 섞으면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이 가장 어울리는 조합을 떠올려서 그 숫자를 해야 돼. 이거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혼합물이지만 잘 끓이면 화합물처럼 만드는 거죠. 뭐 그거 쉬워요. 보통 이제 10,000단위는 안 나올 테니까 질문 처음 제일 많은 거 1,000g이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물어보시고 만약에 안 넘는다 그러면 그 앞에 숫자가 몇백 g이냐를 볼 거고 몇백 g이 된다면 뒤에 몇십 g 있을 것 같으면 또 몇십 g이 분야 질문을 이렇게 몇 번씩 하시면 돼요. 그걸 다 되겠죠? 네. 그 질문을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어떤 거는 몇천 g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몇백 g 또는 몇십 g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 한 달치니까 이거는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느껴요. 보통은 이래요. 한약을 주는 게 보통 2번을 하루에 먹게 하고 한 번을 다시 더 끓여가지고 또 먹게 해서 한 3번 먹게 하죠.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치를 따지는데 여기서 이런 양은 굉장히 달라요. 보통 한약방에서 쓰는 약보다 대체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떤 분은 매우 적게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좋은 조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온 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보통 뭐 하루에 4g씩이니까 한 달이면 곱하면 뭐 120. 많이 들어가는 건 광양편에 이런 데 보니까 뭐 120g, 건축하게 한 50g, 10g, 20g 이 정도 쓰는데 요게 한 달치니까 뭐 600g 이렇게 계산하시지 말아요. 이거 그냥 모르는 대로 하세요. 어차피 책 봐도 모르거든요. 그다음 봐도 모르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걸 짚고 나중에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질라면 어떻게 되냐?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 가셔갖고 정말 딱 잘 보고 약을 사야 되고 약재 좋은 데 파는 데 가서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약을 나중에 조합을 해서 한약을 여러분이 지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값이 굉장히 싸요. 약재 사서 끓이면. 자, 여기 질문 없죠? 그러니까 아까 한 번 단방 하는 것처럼 8번이나 또 9번 이게 운 나쁜 사람은 어떠냐면 한 20개쯤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20번 해야 돼. 한 5개쯤 나오면 참 괜찮죠. 근데 대개 5개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3개 만들어 놓고서는 흐뭇해 하시지 말고 2-3개는 되게 아니에요. 대개가 그러니까 이제 약을 요거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단열기 말이죠. 뭐 이름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론을 잠깐 설명합니다. 복합 처방에서는 단방은 자신 없으면 여러분이 보통은 단방 끓이는 게 나아요. 하나 사서 뭐 차 끓이듯이 준에 넣고 끓여가지고 뭐 구기자가 됐든 무슨 계피가 됐든 뭐 폐장을 됐든 조금씩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섞는 거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화 조금이 틀리면 아까 제가 약 만들던 과정을 조금 차이나도 어떤 약효가 많이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성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이 복합 처방을 할 때 가장 이 주된 약이 있어요. 주된 약. 주된 약을 왕약이라고 해서 군약이라고 해요. 군약. 그 다음에 군신의 예의를 지켜서 신한데 이제 뭐 보통 종부품, 종일품, 뭐 정일품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런 신하, 이게 신약.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좌사. 장기 쪽은 쫄대기들 나오고 그러죠. 군신으로 나오는 군신 좌사. 그래서 약은 군신 좌사에 해당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이게 이제 독성이 좀 강한 것 같으면 이런 데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조절이 돼서 하는 거를 군신 좌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구나 이제 하는 건데 이거가 아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가장 주된 약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점점 내려가면 이거를 만드는 가장 적절한 공식에는 이런 개념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당연히. 그죠? 그게 약성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고 어떤 거는 지나치게 치는 걸 다스리거나 어떤 거는 지나치게 가라앉는 걸 떠올려준다는 걸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한약 개념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죠. 가장 이걸로 읽어내든 이런 걸로 읽어내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색을 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굴색을 이렇게 보든 문진을 하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을 진단을 해놓고 나면 그 병을 진단한 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약재를 원래 고르는 거 이론은 그래요. 어디가 이상해 그럼 거기에 쓰는 약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한약이라는 게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돼요? 산에 가서 맥주부터 안 시키잖아요. 애들 때 산부터 올려보내서 산을 언제 채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초를 구별하게 해. 요즘에는 약방 같은 거 뭐 이거 시키면 되지만 예전엔 그렇게 안 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뜨게 하고 어디 물이 좋고 이거 다 알게 많다죠. 그거 허드렛 때 해야지 뭐 머리 굵어지면 귀찮아서 안 해. 그래갖고 어디 있다는 거 알게끔 자 따오고 직접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이 좀 잘 찍힌 게 좋게 이쁘게 보는 제자 만들려고 하는 애들은 그중 똘똘한 애를 뽑아가지고 자기 옆에서 받아쓰게 하지. 얘는 무슨 이 사람은 무슨 병 뭐 이렇게 해놓고 처방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너도 한번 짚어볼래? 이래가면서 점점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익어가지고 제자가 그래가지고 짚어본 거하고 이거 맞춰서 딱 보다 보면 아까 우리 장병도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려가면서 점점 체험을 쌓아가듯이 이 쌓아가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런 거예요. 증상을 읽어냈는데 약으로 연결시키려면 지금 저희가 가르치는 거는 내 안에서 좀 답을 찾은 거라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지식이 헷갈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칡은 말이야 이럴 때 좋은 거고 이건 당기는 이럴 때 먹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쭉 해다가 그런데 이게 폐는 기운이 성한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폐는 기운을 떨어뜨리지만 간은 좀 올려줘야 되지 않니? 근데 이 사람은 방광도 약하다? 방광 좀 올려줘야 돼. 근데 무엇보다 위장 기능이 나쁘다.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나쁘면 좀 도와주는 거지만 아주 나쁘면 위장약부터 먹일 때까지 본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흡수가 안 되고 한약 조합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걸로 다 읽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읽어내서 그게 이 사람들이 이게 기계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낸 다음에 약성하고 이어지는 거를 배우고 나면 약을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그러니까 예전 나이 좀 든 사람들이 젊은 애들은 잘할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잘못된 사람도 볼 거고 여러 가지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맥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다음에 이 진맥과 약성인을 갖다 대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 섬유 쪽에 계시거나 뭐 염려 쪽에 해도 보면 어떤 거는 사실 그 살아온 감도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로는 감이 잘 못할 수 있는 걸 어떤 건너뛰어보라 그러는 거죠. 오세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몇 개 해봤다고. 그 재미 들으시니까 이거 추천까지 해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자기가 해서 넘어가 보면 자기 그 감이라는 한계가 있어. 근데 그 감도 고수는 굉장히 사실은 지금 오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게 안에서만 이거는 얘는 다 이게 참 놀라운 거지 이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만드는 법을 찾는 거라 실제로 제가 아까 그런 고수가 하는 것보다도 제가 자신 있었던 건 사실 자만이 아니에요. 그 방식으로는 제 방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 선생이 와도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왜? 그 방식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다 제가 뭐 놓은 것도 아니고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수시로 가르치기 때문에 실력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가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맞춰서 짓는 연습을 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족, 여러분 스스로부터 먹을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소화는 이렇게 가져간다.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고. 한 번씩 다 해오셔야 됩니다. 바빠도. 바빠가지고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이제. 이거, 회사 실리가 사실 꼭 중요할 거고요. 예. 그래도 앞으로 사회생활에 관련된 다 할 때고, 치료나 모두 다 관련돼요. 이건 음식 섞을 때도 관련되고요. 생식용품 할 때 생식을 섞을 때도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박완소장 같은 경우도 생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섞어요. 열을 안 가할 때 쉽지. 섞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씹어 먹으면 다르죠. 이게 뭐, 선식도, 저는 선식을 예전에 이제 제처 애 먹일 때 치료, 몸 많이 안 좋아서 근데 선식 먹이려고 백화점이나 선식 갈아서 팔때 유행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맨 처음에 일부러 가서 어서 가서 구워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그 파는 데 가서는 서가지고 요거 몇 개 떠주세요. 이거 몇 개 떠주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섞어. 그래서 통에다 이렇게 섞어갖고 오면 흔들기만 하면 배가 끝이에요. 이거지. 이걸 그냥 그 자리에서 보면서 하는 거죠. 이거 반만 주세요. 일어나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섞어가지고 만들면 그 치료예요. 예전에 저 아는 분이 경동시장에서 선식으로 치료하는 약국을 운영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읽기만 잘해놓으면 그것도 약이다. 과일도 약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두 번째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자, 이건 특정 치유기운 만들기죠. 특정 치유기운 만들기. 특정 치유기운을 만드는데 특정 치유기운이 예를 들어 저한테 좋은 거를 만들면 저한테 좋은 거를 만들면 어떨까요? 뭐 인삼 담비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갖고 섞을까요? 아니면 그냥 생각을 하고 섞일까요? 생각을 하고 섞이겠지. 확신 있어요? 근데 얘기 잘하시는 거였거든. 확신이냐고 이렇게 씹으면서 맞을 것 같죠? 맞아,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컨셉을 정확하게, 이게 컨셉이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를 질문하는 사람은요, 그거를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만들듯이, 내 간에 좋은 거,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릴까봐, 요 앞에다가는, 심장이 좋은 거, 간에 뭐, 반박이 좀 이렇게 해서 쫙 오장육부 해당하는 걸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양이 조절이 안 되네. 이 양을 그래 그걸 만든 걸 적당히 섞어라. 적당히 섞여라. 하고 명령을 내려서 가능하다면 가능하죠. 아니면 이 섞은 걸 갖다 적당히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으면 섞일 거야.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 생각한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쉬워요? 개념은 이게 쉽죠.
개념은 이게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기운 만들 게 있다면 이게 뭐 장기에 좋은 거, 머리에 좋은 거, 뭐 눈에 좋은 거 막 이게 찾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놨다고 치고 이래가지고 섞기만 하면 되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에 설령상에서 가장 좋은 거를 치유 기운을 떠올렸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 없이. 맞아. 대답하려니까 조금 격동스러워지면 맞는 게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거에다 아까 약초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 데 가다 골라대는 것처럼 운 좋게 구기자 같은 게 나온 거지 전혀 이상하게 폐장근 같은 거 나오면 아이 뭐야 이게 너 먹어도 사는 거야 죽는 거야 불안하잖아 이게 그런 거가 되는데 이게 내가 모르는 약초를 또 약초의 효능도 다 모르는 걸 골라내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인데 그걸 찾아낸다는 거를 이쪽은 전체를 떠올리면 되는데 약초는 한 번에 떠올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실물이라. 그쵸? 실물이라 해서 이 구람수 따지고 뭐 따지고 해야만 배합비율이 나오는데 난 설령무생한테 가장 맞는 거를 딱 떠올리는 순간에 이게 조합이 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을 찾아서 섞는 고생에 제 거에 맞는 거, 저한테 맞는 치유기운, 또는 저한테 맞는 동기운, 저한테 맞는 무슨 어디 가서 용기를 만든다든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특정 치유기운이라고 그랬죠. 치유하는 기운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할 거예요. 자, 누구냐? 자신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한테 좋은 치유기운을 여러분 앞에 있는 탁자 앞에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점검할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테이블 앞에 위에다가 만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좋은 치유기운을 있어요. 왜? 된다고 해놓고 조금 이상해요? 해보세요. 그냥 생각을 그냥 해도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뭐 별짓 다 해도 돼.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날 직접 하실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아니 아까 된다며요. 정윤서 씨한테 가장 좋은 치유 기운을 그 앞에다 만드세요.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사이즈가 크기가 어떤데? 크게 만들고 싶으면 크게 만들어도 되고요. 뭐 질 좋게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가 나타나면 사이즈 만들어도 돼요. 네.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즈를 만들어도 되고 어떻게 하든 해보세요. 이게 집중해서 만들기 시작하니까 벌써 영향이 오는데. 끝나요? 응? 얼마냐? 여기는? 저걸 직접 한 거니? 옆으로. 그리고, 옆으로. 저는 이제 동그랗게. 그렇게 만들었냐?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되냐? 그렇게 만들었냐? 그냥 생각을 처음에 떠올린 게 그냥 그렇게 원천이 높이는 그 정도까지. 손으로 감각해봐. 전에 왜 감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지. 이쪽이니까. 여기 오면 변화가 있어요. 그 지금 느낌이 오나 봐. 내가 얘기한 경계를 왔다 갔다 해봐. 실제로 있어. 그 만든 건 성공한 거예요. 느낌이 있나 확인. 됐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손으로 거기다 만든 거예요? 이걸로 정말로 있나 한번 해봐. 저거.
그치? 끝에 경험. 한영지 같은 것처럼 옆에하고 위하고 아래하고 찾아봐. 그 아래. 문진 말고 없어요. 여기, 네, 여기 뭐죠? 손으로 여기를 지나가면서 경계를 지나가면서 손바닥의 감각이 차이가 나나 안 나나 해봐. 그 내려갈 때 이제 됐어요? 정은철 씨 된 거예요? 여기 이건 지금 손으로 하는 게 저걸로 한 거예요.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이렇게 어디 딱 멈춰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 자 그리고 이렇게 이게 만들고 나니까 이거 요만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만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요즘 왜 기분이 바뀌는지 지금 손에서 그러니까 그만하게 만들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뀌는지 이 손을 아니 만들어 놓고 이거보다 넘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걸 넘는지 안 넘는지 따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걸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이 기준 글쎄요. 아니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연습이 익숙해야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스타일이 사고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야 나중에 아 그래 이렇게 만들어? 요만할까? 아니 내가 의도가 분명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 지금 있어요. 따뜻해? 느낌이? 네. 아 잘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건 됐는데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을 비슷한 형태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 사후우주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 됐어요? 됐어요에서 안 끝나잖아요 그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해놓고 보니까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 두 개 다른 거죠. 결과는 있어도. 뭐 그걸 항상 그렇게 뭐 구별하는 연습 하세요. 나왔어요? 네. 이 정도. 밑에는? 밑에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지금? 아니면 만들다. 만들다 보니까? 네. 지금 좀 차이가 있어요 느낌이? 네. 있어요. 만약에 제가 높이를 이 정도 높이를 재는데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경계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느낌이 나는데 그 위를 위에선 그 느낌이 안 나요 이제. 그러니까 그 경계부터가 뭔가 딱 느낌이 오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기분이 어때요 지금? 신기하지요? 정말로 있죠? 야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지금 오늘 잘 배워가죠? 이제 대부분 의학이라는 마음이 많이 좀 보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연습 안 하면 이제 모르시겠지. 지금 만든 게 그럼 얼마나 갈까요?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네? 한 시간? 그래서 이제 숙제 뭐냐면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구석대기나 사람들 들다니는데 그런 데다가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사이즈 얼마나가 측정을 해놔요. 그러면 층층이 점검을 해보면 얼마나 없어지는지 볼 거죠. 그리고 오늘 가서 만들어 놓으면 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만들어 놓으시면 그건 날짜를 기억을 해놓고 써놓으시든 해갖고 다음에 공부하러 오실 때 중간 다음 주에 빠지시니까 그 다음에 오실 때 남아있나? 아니면 남아있는데 몇 퍼센트나 남았나? 아니면 그대로인가? 아예 없어져 버렸나? 이런 걸 점검할 수 있죠. 다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게 괜찮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꾸 연습을 하면 지금 있는 게 정말 이렇게 가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앞에 거는 물질적인 거라 나눠서 어떻게 혼합을 시키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배합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나한테 특정한 걸 떠올리는 동안에 이 기의 조합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 안에서. 그죠? 한꺼번에 굉장히 팍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쉬운 거예요, 기가. 근데 이거는 기의 특성이 그거 가지고 마음의 신체 기가 연결이 잘 되면서 생각만 뚜렷하게 잘하면 연결이 될 수 있다. 대신에 그거를 물질적인 데서 이렇게 하나씩 해부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 굉장한 하이라이트에서 이거는 나중에 다음 주부터도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오시자마자 이 전공할 거예요. 꼭 해보세요. 꼭. 크게 만들 수 있어. 그거는 아니고 질이 좋을수록 좋아. 자, 요만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서 벌써 이만큼 만들었죠. 이만하게 만들어 볼까 할 때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이렇게들 황당해지게 믿는다니까 된다는 거 해봤기 때문에 이게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게 될 수 있죠. 자, 지금은 여러분 앞에 있는 거를 내 몸에서 흡수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집어넣으세요.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 몸에 흡수시키세요. 실제로 치료시키는 거지. 여러 번 안 해도 돼요. 뭐 정석과 얘네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살아있다는 게 말이죠. 뭔지 참 어려워요. 방식이 다른데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좀 엉뚱해 보이는 짓을 했는데 지금 정윤서 씨 같은 경우 몸에서 변화가 느껴져요?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보다는 그냥 그랬다가 느껴지는 실제로는 나중에는 연습이 되시면 딱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오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다 만들 수도 있죠. 지금 내가 앞에다 만들려고 했죠. 여기다 만들어도 되세요. 여기다. 근데 그러면은 몸이 어떻게 바뀌나를 관찰하면 사실 그것도 돼요. 저희가 시간을 많고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좀 많이 하게 되면 그거를 따로 가만히 있다가 많은 상태를 받아들이는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앞에 있는 그 기운이 몸에 들어가도 어떻게 안 바뀌겠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집중력과 그 주의력만 잘 있으면 생각보다 놀라운 짓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저한테도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저한테도 보낼 수 있는 거지, 원래는. 그렇죠? 그럼 원래부터 저한테 만들 수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거나 불편한 사람한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의식이 확장되면 간단해요, 이렇게. 이거 하나만 갖고도 뭐 본전 때우는 거 같죠. 이게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쓰는 연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지하게 특별해서 멀리 기운 보내는 게 대단해 보이는데, 되네. 원격 탐지했을 때도 뭐 이게 되네 하고 넘어갔는데, 기운 보내는 것도 되네, 이제. 그죠? 자, 부산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되지요. 미국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식 한계가, 이게 공간이라는 게, 이게 참 이런 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 예전에 어디서 여러분 딴 데고 무당이 어디 떨어져 있는 뭐 주소하고 이름 쓰고 하면은 당연한 거야, 그죠? 그것도 필요가 없는, 그것도 필요 없는. 누구? 이거만 떠올리면 되는 거지, 원래는.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하셨던 것 중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복합처방학과 있는데요. 네. 분신 좌사기인데 보니까 이게 한 개만 월등하게 숫자가 높아요. 그런 게 이제 되게 분야에 센서가 가지게 되죠. 6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른 뭐 한 2, 3 정도는 아니라 7 정도 나와요.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분양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전 누가 물어보면 군약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은 그거 모르면 돼요. 비율대로 그냥 하면 돼요, 사실. 무당남성이 예? 무당남성이 수의 그 저기 쓰기에 그런 그럴걸요? 그 어떤 건 이제 풀도 그런 게 그건 잠깐 잊어버렸는데 거기 무지하게 뭐가 많아가지고 그 풀도 그게 나왔어요 지금? 예, 무당남성이 있어요. 무당남성. 그 요즘엔 다행히 저도 약초는 몰라요. 그 거기 있는 거는 뭘 기준으로 썼냐면 일반 본초보다 훨씬 많고요. 본초에 그렇게 약이 많지 않아요. 주로 경동시장에서 잘하면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면 못 사고 경동시장 전체를 뒤지면 잘하면 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는 못 사요. 우당동서 같은 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꼭 궁금한 거는 약초 나온 걸 처방을 해놨잖아요. 해놓고 나면은 뭐 인터넷 쳐봐요. 요새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본청 이런 거 안 사셔도 되고 그냥 쳐보고 나오면 재미난 게 자기가 평소에 이런 쪽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약성분이 그 안에 있어요. 참 희한해. 모르고 그냥 펜 찍었는데 그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 그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먹을 때 체질적으로 다 고려하는 게 좋은데 약은 이런 거죠. 아까 좋은 것만 모아갖고 약이 안 된다고 했죠. 도리어 더 쓰레기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안 어울리는 걸 섞었는데 안 어울리게 섞어놓고 나니까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도 없고 아무한테나 다 쓰는 것도 없고 적절한 배합만 이루면 아주 멋진 신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약을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할 때는 이 조합을 항상 머릿속에 두면서 찾아야지 괜찮아요. 좋은 약 뭐 이렇게 약간 틀리고 이걸 구성하는 그 조합 속에 있는 약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배합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맨 마지막에 넣어도 되는데 여러분 몇 번 연습시키려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하기 어려워요. 도리어 사실은 두 번째 게 어려운 건데 보통 기술하는 데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점에다 맞췄기 때문에 채널 이미 주파수 맞추기가 컨셉만 정확하게 잡으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혜수 씨 얘기대로 전체적인 것만 딱 떠올려서 딱 들어가면 돼, 한 번. 그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길. 근데 물질적인 건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섞어서 끓이거나 나중에는 이제 이래야 돼요. 몇 도로 끓여야 되나 물은 양을 얼마나 하나 이런 것도 다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지금 배양만 해오시면 됩니다.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숙제하는 날을 써서 그때부터 한 달 지양. 또 오늘 쓰는 거하고 한 모레쯤 쓰는 거하고 비슷하게 차이 날 수 있죠. 자, 질문이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자발 공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